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사고로 전국이 충격에 빠졌었죠. 말도 안 되는 사고에 피해를 입은 포천 지역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포천에서 발생한 군 관련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천 시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정부와 군 당국에 안전하게 살고 싶다며 대책 마련에 호소해왔는데요. 정부의 무관심에 결국 돌아온 건 전투기 오폭이었습니다. 포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연속기획 준비했습니다. 김소영, 김신혜,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우리 포천 시민은 여의도 전체 면적의 17개나 큰 9개의 사격장을 머리에 이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벽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부서진 살림살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포천 노곡1리는 포탄이 떨어졌던 자리 이외의 그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성당 맞은편 민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집채만한 비닐을 덮어놓았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골목에는 담벼락 곳곳에 포탄 오발 사고로 주택 붕괴 위험이 있으니 대피하라라는 공고문도 붙어 있습니다. 포탄 오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사고 현장의 모습은 그날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밖에서 큰 소리가 날 때면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가슴이 처음엔 막 뛰었는데 지금은 괜찮지. 그래도 조금 큰 소리만 나면 여기가 두근두근대고 막 기운이 쫙 빠지는 거. 지금도 약 타왔잖아, 오면서. 마을회관에는 군과 복지관 등 다양한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직 부서진 집의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집기류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이곳 마을회관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피해 주민분들께서 일상 회복을 빨리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 세탁 차량으로 미처 하시지 못했던 세탁이나 이불 세탁 이런 부분을 도와드려서 일상생활 회복을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포천시에 따르면 포탄이 떨어진 노곡리 일대에서 3차 피해 조사 결과 모두 152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가구는 9가구 21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오폭 사고가 난 지 12일 만에 실사격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그날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도 멈춰버렸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불안과 고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포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모두 17곳,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만 225제곱킬로미터로 시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포격소음과 도비탄 등 피해를 야기하는 군사격장도 9곳입니다. 대표적인 미군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는 박격포와 헬기 사격 등이 해마다 275번 진행되고 있고, 포천에서 가장 큰 우리군 사격장인 승진훈련장에서는 매년 52개 부대가 10개월 동안 항공과 전차 사격 등을 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2020년까지 30여 년 동안 로드리게스와 승진 2개 사격장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입니다. 유탄과 도비탄 낙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헬기 저공 비행으로 인한 강풍 피해와 산불이 1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음 피해와 환경오염, 가축유산 등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2년 전 달리던 차량에 총알이 날아와 박힌 데 이어 이번 오폭까지
주민들이 터질 게 터졌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평상시에도 항상 그 도피탄이라든지 그런 위험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정부라든지 거기서 특별하게 사실 피해 주민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그런 걸 세워주지를 않고 있다가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위험 속에 살아야 하냐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해온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전투기 오폭 사후 이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그 어떠한 비극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도비탄부터 전투기 오폭까지 포천 시민들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군 당국에 안전한 삶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차디찬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너지는 상황이지. 우리 포천군 전체에 보면 군부대 그 사격장 때문에 포천 시민이 전체가 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나무를 하면 안 되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포천 이동 쪽에는 사격장이 많고 항상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면서 알았다.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번번이 묵살된 포천 시민들의 요구.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할 첫 번째 요구사항은 바로 군 사격장의 통합입니다. 포천 지역에 있는 9개의 군 사격장 중 규모가 큰 로드리게스 훈련장과 승진 훈련장, 그리고 다락대 훈련장을 한 곳으로 집적화해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곳 훈련장의 면적은 49.85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 막대한 크기의 훈련장을 한 곳으로 집적화하면 안전관리도 보다 수월할 뿐만 아니라 반환되는 부지는 지역을 위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천시는 집적화 후 남는 부지는 그동안의 안보 희생을 한 주민들을 위해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격을 3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2군데는 국가 산단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국토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번 기회에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포천 시민이 국가를 안보를 위해서 훈련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천시를 포함한 군 피해 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입니다. 군 관련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물론 지원 규정도 미비한 상황. 이에 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지원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포천 지역 사회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피해 현장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공감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것은 지역에 국한해서 어떤 특별법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군사고가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만든 특별법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이 어떤 이기주의나 이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 군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주민들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포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움 없이 사는 안전한 삶. 그리고 둘째는 지금까지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포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의 일환인 옥정 포천광역철도가 공식적으로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26일 양주 옥정 호수공원에서 기공식이 열렸는데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강희협 위원장과 정성호 국회의원, 강수현 양주시장과 백영현 포천시장,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습니다. 본격 공사에 들어가는 옥정 포천선은 서울 도봉산 포천선의 2단계 구간으로 정거장 4개소와 차량기지 1곳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총 길이는 16.9km며
개통 목표 시점은 2030년입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포천에서 서울 도봉산역까지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1시간에서 38분으로 단축돼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시대 최대 왕실 사찰터인 양주 해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4세기 불교 선종 사원의 모습을 증명하는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요. 잠정 목록에 등재된 지 2년여 만입니다. 양주 세계유산추진팀 김종임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연구사님, 우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절차가 많고 복잡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우선 등재 목록은 어떤 단계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궁금합니다. 예, 세계유산 등재는 크게 두 단계의 절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세계유산 잠정 목록과 그리고 세계유산 본등재 절차인데요. 본등재 절차는 우선 등재 목록, 등재 신청 후보, 등재 신청 대상 이렇게 세 단계의 국내 심의 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한 이런 신청서를 고도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우선 등재 목록은 등재 신청 추진 체계 및 연구진의 구성,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 결과, 그리고 보존관리 계획 등의 요건이 갖춰졌음을 의미합니다. 네, 다른 잠재 목록들 중에서도 그 역사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등재 목록 신청서만 300쪽에 달했다고요.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022년 7월에 이제 잠정 목록 등재 이후 이제 본격적인 등재 추진을 위해서 2023년 1월에 저희가 이 세계유산 추진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을 하고 이제 국내 유산 비교 연구 그리고 국외 유산 비교 연구, 일본, 중국 선종사원 현지 조사, 그리고 추가 발굴 조사, 그리고 심화 연구, 주민협의체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번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그 우선 등재목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석가모니 사리가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해암사에 봉안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도움이 됐을까요? 저희가 이제 세계유산 등재에 있어서 연구도 중요한데 이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해암사지의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작년 5월에 그 삼열의 이 조사에 사리가 이제 온 것도 그 불교사에서 저희 해암사지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던 걸 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고 올해는 어디에 집중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등재 목록 다음 절차는 이제 새로 도입된 국제 절차인 예비평가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 예비평가는 등재 신청 초기 단계부터 자문기구와 당사국 간의 논의를 통해서 고품질의 등재 신청서 준비 및 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유네스코에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1년에 한 국가당 한 건만의 유산을 이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8월 말까지 최종 예비평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제 국가유산청에 제출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5월과 7월에 개최되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비평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요.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홍보를 이제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주 세계유산추진팀 김종임 학예연구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정부에서 열린 2025 LGT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가 지난 23일 9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의정부시가 최근 보고회를 열고 대회 개최에 따른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